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나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 쿠팡. 그 쿠팡이 영업 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부터 시작해서 국회 청문회, 불매운동,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의 영업 정지 카드까지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쉽고 재밌게, 그리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쿠팡 사태 지금부터 파헤쳐 봅시다.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쿠팡이 과연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쿠팡이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3,370만 명이요.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약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영유아나 고령층을 제외하고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연령대를 고려하면 3,370만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쿠팡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한국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2011년에 있었던 싸이월드랑 네이트 해킹 사태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당시 싸이월드와 네이트는 각각 3,500만 명과 2,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죠. 그때도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 이번 쿠팡 사태는 그에 버금가는 어쩌면 더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는 메가톤급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주변에 쿠팡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이 유출의 대상이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언제 어떤 형태로 내 정보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을까요? 다행히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같은 정말 민감한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우리가 물건 받으려고 입력했던 배송지 주소, 심지어는 우리가 뭘 주문했는지 일부 주문 내역까지 싹 다 털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유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거지 정보와 소비 패턴까지도 고스란히 노출된 셈입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만 알아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스팸 전화나 문자 폭탄은 기본이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유출된 배송지 정보와 주문 내역을 조합하면 개인의 취향, 생활 습관,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 정보까지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아용품 구매 내역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정 건강식품 구매 내역이 있다면 건강상의 특징을 유추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 개인정보가 거의 공공재 수준으로 돌아다니게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정보들이 다크웹 같은 음성적인 경로로 유통된다면 예측 불가능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소식이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 쿠팡 이용자 수가 좀 늘었다고 해요. 어차피 다 털린 거 그냥 쓰자 하는 심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보 유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비했던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소비자들이 하나둘씩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쿠팡을 등 돌리는 고객들이 속출하면서 활성 이용자 수가 하락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진짜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사실 쿠팡은 그동안 편리하고 빠른 배송 서비스로 엄청난 충성 고객을 확보해왔습니다. 새벽 배송, 로켓 배송 등은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필수 서비스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편리한 서비스라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면 고객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안에 민감한 정보통신 기술 ICT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이탈하는 고객들이 또 한 번 뿔이 났습니다. 왜냐고요? 탈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번 가입은 쉬워도 탈퇴는 어렵게 만드는 건 국룰인가요? 많은 소비자들이 탈퇴를 시도하다가 뭐 이렇게 복잡해? 라며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마치 미로 찾기를 하듯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탈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런 불편함은 이미 실망한 고객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고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쿠팡의 이런 탈퇴 절차가 혹시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건 아닌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이것 또한 쿠팡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될 것 같네요. 단순히 탈퇴가 어려운 것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를 끊으려 할 때조차 불편함을 주는 것은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국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과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쿠팡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 구제를 위해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쿠팡 측의 해명과 대책을 듣고자 한 거죠.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쿠팡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논란이 터집니다. 바로 쿠팡의 실질적인 수장인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논란이에요. 그는 국내 주요 기업 총수 중 해외 국적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이 국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돈 벌면서 한국 국회는 무시하냐? 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들도 절반도 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청문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인데 핵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 국회에서는 이게 무슨 맹탕 청문회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태도는 이미 실추된 쿠팡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청문회는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묻는 자리인데 쿠팡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쿠팡 관계자들은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해서 또 한 번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당장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보상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약속은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패스키 인증을 도입하겠다고 말이죠. 패스키 인증은 비밀번호 없이 생체 인식 등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인데 이게 도입되면 기존 비밀번호 방식보다 해킹 위험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는 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처럼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강화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미 털린 정보는 어쩔 수 없지만요. 패스키 인증 도입은 미래 지향적인 보안 강화책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걸로 과연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객 개개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매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정보 지키지 못하는 기업,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불매가 답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서는 쿠팡 불매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내렸고 수많은 소비자들이 쿠팡 앱을 삭제하고 다른 쇼핑몰로 옮겨가는 인증샷을 올리며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저항하는 강력한 의사표현 방식입니다. 과거 남양 유업 사태나 불매 운동이 기업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힘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강력합니다. 단순히 불매 운동에 그치지 않고 법적인 대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문제인 만큼 이 소송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법정 다툼은 길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쿠팡에게는 막대한 비용과 기업 이미지 손실을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번 쿠팡 사태는 그 흐름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의 안일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영업정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면서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 정지라니. 이건 정말 초강수죠. 기업에게 영업 정지는 그야말로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만약 쿠팡이 영업 정지를 당한다면 우리 생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당장 로켓 배송도 안 되고 쿠팡이츠도 못 쓰고 쿠팡 플레이도 중단될 겁니다. 평소 쿠팡에 의존하던 수많은 소비자들은 다른 플랫폼을 찾아야 할 것이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쿠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던 중소상공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단순히 소비자들의 불편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무작정 영업 정지를 때리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항상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 정지가 중소업체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경우 과징금 부과 같은 다른 제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 제45조에 따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 정지라는 극단적인 조치 대신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영업 정지냐 과징금이냐. 이 둘 중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한국 규제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에도 이번 사이버 보안 사고를 공시하면서도 정작 자기들 사업 운영에는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규제 당국과 국민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과연 이런 쿠팡의 입장이 얼마나 통할지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쿠팡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을 총정리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맹탕 청문회 논란, 불매운동, 그리고 영업정지라는 초강수까지 정말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쿠팡은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쿠팡을 계속 믿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는 비단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기업을 선택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단순히 편리함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우리 디지털 자산이자 우리의 소중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쿠팡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모여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